자, 핫이슈 퀴즈들 한번 살펴봅시다. 맨 처음 보면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한국가스공사, 정부가 이것을 이해하면서 구매가보다 공가가 낮아져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여기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죠. 바로 뭐냐면 실제 이제 원료 가격에 비해서 이제 가격이 저렴하게 공급되다 보니까 결국 지속적 적자를 봤다라고 하는데 자기도 운영비는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죠. 바로 원가 원료비, 원재료 연동제, 원가비 연동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원료비 연동제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가스 가격이 실제 들어오는 원물이 올라오게 된다면 그만큼 공가도 올라지게 되는 시스템인데 실제 우리나라가 이제 구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하려고 했는데 유예가 됐으니까 이게 손실을 봤다라고 자기네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여기는 지역구별로 당원을 관리 교육하고 당원 친목도 많이 조직이다. 선거시 후보자를 추리는 역할도 하게 된다. 바로 당협위원장의 당협협의회 역할이죠. 당원협의회 같은 경우는 당원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에서 어떤 지역의 대표를 공천하거나 기타 등등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3번 튀르키예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에 대해서 이것이 상대적으로 얕은 곳에 위치해서 더 큰 타격을 줬다.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제 진원지라고도 부릅니다. 이 진원지가 좀 더 깊은 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강도가 약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진원지가 너무나 지각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튀르키예 시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위험을 봤었고 이게 거의 100여 년 동안 압축돼 있었던 그 압력이 한꺼번에 분출됐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죠. 자, 다음 소득 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 중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현재 자기가 받았던 평균 소득에 대해서 여기서 몇 %를 수령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40%를 유지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9%만 들어가서 40%를 주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이후에 대해서 이제 연금 재정이 금방 고갈될 것 같다고 그래서 다양한 대체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평균 소득 대비죠. 평균 소득을 계산해서 이 현재 가치로 바꾸고 그래서 연금을 준다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소득 대체율입니다. 자, 5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제적위원 과반수 발의해서 얼마 통과? 3분의 2 이상이 해야지만 탄핵소추로 넘어간다라는 거 수치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의 탄핵안이 당연히 출제가 되겠죠. 자, 네, 6번 이것은 물가에 미치는 단기적 불규칙적 충격이 제외되어 장기적인 물가 상승 흐름을 표착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 불규칙적이 아니라 우리가 근원적으로 항상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물가 상승은 이거는 명확 관화하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1년 동안은 거의 침체를 겪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죠. 7번 대법원 이것은 대법원장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됩니다. 3분의 2 이상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보였던 소수 의견에 대한 얘기죠. 대법원 전원합의체라고 부르게 되고 이 안에서 이제 중요한 사안이나 부결됐었을 때 여기서 합의를 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8번 한미일 회담에서 한 번 더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 해결 대응이 이것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를 했다. 박진애 교부 장관이 가서 이렇게 됐었고 한미 입장에서 이제 확장 억지라고 하죠. 확장 억제 또는 확장 억지라고 부릅니다만 북한의 핵협이나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 이것을 억제하겠다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번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대한 이것을 포기하면서 다른 카드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제휴가 가능하게 됐었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겠죠. 현대카드를 뭐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 현대카드에서 그 베타적 처음 가졌을 때 말이 많았어요. 애플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조건 이걸 쓸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까지 왔는데 일종의 베타적 사용 계약권, 베타적 사용 계약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포기를 하게 됐었고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현대가 자체적으로 그런 NFC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말기를 공급할 것이냐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죠. 10번 노인기준연은 보통 만 65세 기준이면 주택연금은 이거 이상,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범위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이게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하기 힘들어집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55세 이상이죠. 만 55세 이상이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기준이 달라지게 됐고 결국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노인 기준 연령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무임승차에 대한 논의도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맞물리게 됐죠. 무엇이 노인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현재 남아있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이 조치가 유일하다.
예, 좋은 문제네요. 이 방역에 대해서 이거 됐을 때 요거 하나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확진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마스크를 이제 안 쓰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확진자 7일 격리 조치입니다. 그래서 확진자는 7일 동안 절대 다른 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남아 있습니다. 12번 이것은 직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를 돕기 위한 취재 제도이지만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 제기. 근로의욕보다도요. 사실은 근로의욕 떨어지죠. 근데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믿고 그만두고 쉬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고 고용보험이라고도 답을 할 수도 있겠죠. 자, 홍콩 이것 위반으로 기소된 약관 47면 재판이 시작되면서 열린 최대 규모 재판이다. 홍콩 보안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사람들, 자신의 어떤 애국심에 대해서 표출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등용하겠다라는 게 이쪽에서 나온 개념이었죠. 자, 14번 이것은 유엔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좌우의 인권 산안과 권고인행 여부들을 다른 회원국부터 심의 받는 제도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를 받을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게 회원국 입장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됐을 때 이 UPR에서 제네바에서 이걸 하게 되고 다른 데서 인권에 대한 제소가 있게 되면 이것을 판단하는 입장이 있었죠. 자, 15번 이것은 자기 침식이라고 하는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에 해당한 주력 시장을 심어하는 것.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신기술이 나와서 이제 대박을 쳤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제품들이 위협하게 되면서 자신의 라이벌이 자신이 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16번 금융위원회가 이것 발행 유통을 제도합니다. 일정률 갖춘만의 증권을 직접 발행 유통할 수 쪼개서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직접 증권을 토큰 증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우리 쪽 입장에서는 이게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도 당연히 공공이 되고 있고 우리도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됐죠. 인도 연방정부는 2021년부터 여성의 혼인 최저는 기존 18살에서 21살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기 전에 좋은 가슴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 전에 봤던 대로 바로 굉장히 어린 신부들, 나이 어린 신부들 굉장히 많이 있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15세쯤에서 결혼을 보통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입장에서 뭐가 있냐면 그 가정에서 굉장히 이제 좀 돈이 없거나 힘들거나 했을 때 여성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러다 보면 여성 인권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18번 영국의 보수 정권은 전임 총리들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국정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 그래서 보수 총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있었던 레임덕 현상이죠. 정권 말기에 어떤 자신들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하락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19번 이것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민족이 자주동이 부강한 독립국가의 샌프란시스코에 창립한 구국단체이다. 바로 흥사단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LA는 흥사단 이제 지부를 본처에서 구입을 하게 됐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이것은 28GHz 대역 상용화의 필수인 6기가 이하 대역 주파수로 신호 제어용 주파수를 해서 안정적으로 신호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바로 앵커 주파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주요한 내용들, 개념들 다뤄봤고요. 필수 시사상식 파트에서 이제 정보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자면 이제 사례를 나왔어요. 정식, 윤해운대 갈비, 아토픽스 나와 있고 승그린 말의 정도상키대 이도, 윤가, 하수 두 군데 가봤네요. 예, 외국에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돼서 예, 저는 가봤습니다. 이제 여행하는 부인이 항상 한국 음식만 찾아가지고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 산시당, 미쉐린, 투스타까지 차지해서 여기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부산 해운대 함소갈비가 이제 분점 내서 했는데 맛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외국에서 지금 빅구르마항 같은 경우는 별을 받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는 가치가 있는 데다라는 거. 투스타는요, 이걸 찾아가는 게 정말 손해가 아니라 쓰리스타는 이걸 먹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하는 거고 투스타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식당으로 분류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식 멋에 대해서 지금 했는데 이게 8개의 슈퍼스타 한식당을 만들었고요. 해외에서 이제 한식당 22곳 영업 중인 여기다가 8곳이 이걸 규정을 하게 됨으로써 나름대로 이제 알리는데 한식 알리는데 좀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 IT 헬멧인데요. 바로 이게 뭐냐면 이 다큐멘터리 쇼트로 나왔던 그 사례입니다만 바로 시리아에 있는 이 하얀 헬멧들, 시리아에 있는 민간 구조 단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 지진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전히 이제 활동하게 되는 거, 이제 구조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굉장히 좋은 사례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적용한 기술 기업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각 이제 그 업체들 입장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은 지원을 해주게 되죠. 얘네들은
단순히 크리에이터는 가장 핵심인 콘텐츠를 조회수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또 슈퍼챗이라고 하나요? 이제 시청자 후원금도 있고 광고도 당연히 들어오는데 주가 되는 건 광고보다도 시청자들의 저 콘텐츠 조회수이기 때문에 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게 상황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러한 크리에이터의 수익 분배 구조는 굉장히 낮죠. 광고가 들어와도 45%를 그냥 떼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여기를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만 한편으로 또 이런 시장에 계속 뛰어드는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실정이죠. 자, 국방부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삼축 체계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한국에서 어떤 미사일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이전에 다 다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킬체인 나왔습니다. 교란 파괴, 미칸 발사하기 전에 이걸 막겠다라고 하는 시스템이고요. 선제 타격이죠. 한국의 미사일 방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미사일에 대해서 공격 상황에서 언제든지 방어할 수 있는 하는 거고요. 대량응집 봉봉입니다. 압도적 전력으로 이걸 보복하겠다라는 건데 2023년에 보다시피 굉장히 강경한 노선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노출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북한에서 갖고 있는 지휘 기능이나 이런 걸 마비시키는 시스템이 KMPR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돈효과, 꽁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공돈효과라고도 부르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하우스머니 효과 바로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우스머니 이펙트는 로또 당첨되면 비극에 빠진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돈을 얻게 되면 이 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사행심리와 공돈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쉽게 재물을 얻게 되면 그만큼 일확천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다 보니까 금방 몰락하게 되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공돈효과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이 하우스머니 이펙트 같은 것들 상품권이나 뭐 제품 할인에서 이러다 보니까 쉽게 이런 것들이 얻어지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흥청망청 쉽게 쓰는 거죠. 평소 때는 그런 소비를 못하다가 갑자기 큰 돈이 들어요. 막 써버리는 이런 거죠. 자, 심파일러라고 합니다. 심파일러, 씬이죠. 정확하게 심파일러라고 하게 되는 게 파일이 얇다인데 실제로 어떤 금융소비나 이런 거 금융거래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케이스를 이야기해요. 저도 예전에 이걸 겪었어요. 금융을 거의 쓰지 않고 저축하고 그냥 쓴다라는 걸 강조해서 빚을 안 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결혼하고 뭐 대출 받고 이렇게 되면 언젠가 신용도가 확 올라갔어요. 대출을 받으니까 올라가요. 왜? 그거를 상환을 잘하게 되면 올라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등은 낮은 신용 등급이 되는데 능력과 의지 떨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같은 경우 돈을 못 빚니 제2금융권으로 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이익 해결 방법 나와 있어요. 휴대폰용 통신요금 이런 것들 실적 같은 것도 하게 되고 확장 대출 상환 이런 걸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가산점이 올라가서 본인의 신용점수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통신비, 전기요금 같은 것도 있고요. 체크카드 연체없이 사용하거나 이런 걸로 지금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대출액을 잘 갚는 걸 보여주게 되면 점수를 올리는 방식을 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신용카드 없이 활동이 힘들어졌죠. 발급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심파일러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식 제시카법을 지금 만들려고 해요. 제시카법 보면 앞에 보면 300, 600m 학교공원 12세 미만 성범죄자 상습범 같은 경우 절대 못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고요. 50개 주, 42개 주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어떤 그런 아동 성범죄자들 이걸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만들려면 500m 이하고요. 학교 어린이 유치원 절대 못 가게 하고 성범죄 상습범에 막겠다. 2020 상반기인데 미국에 준하는 수준의 강력한 이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절할 사람이 없겠죠. 또한 이제 경찰관이 이제 신상 정보를 알리는 매건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성범죄자가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그것을 주변 경찰에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얘기하고요. 이런 건 빨리 도입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건 리터르족만 있습니다만 실제 아이 육아 관련해서 다양한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맘고리즘이라고 하죠. 육아의 굴레에서 보는 여성의 현실. 그러니까 일하다가 평생 육아를 하게 되다 또 자식 낳으면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 또 아이가 성장해서 아직까지 부족하게 되면 이 맘고리즘에 빠졌다라고 하고요. 리턴 캥거루족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을 또 좋다라고 보는 쪽도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게 가장 기본됐다가 이제는 육아에 대해서 맡겨야 되다 보니까 부모 집으로 다시 들어간 인근으로 이사하는 사람들 리터르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전에 캥거루족이라고 불렀죠. 부모 품에서 이제 집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인데 이젠 다시 돌아가는 거죠. 뭐 때문에? 아이 육아,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죠. 육라베이라는데 육아 라이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육아데디라고 해서 전업아기 양육 아빠 나와 있죠. 하우스 허스번드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집안일을 주로 하는데 이제 육아까지 맞추면 육아데디가 됩니다.
그다음에 친구처럼 친근하게 프렌디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아빠의 모습, 이전에 갖고 있던 아빠의 강압적인 모습이 아닌 가깝게 사는 사람들 얘기하고요. 라떼파파 있습니다. 커피 손에 들고 유모차 끌고 다니고 하는 거. 저도 이렇습니다. 라떼파파네요. 아이 데리고 무슨 이제 부인도 일을 하니까 바쁘니까 제가 이제 뭐 트니트니 데려갈 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커피 항상 손에 있어야 돼요. 피곤해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장설 보시면 지금 마크 보시면 Climate Chaos, Why Famine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바로 뭐냐면 대표적인 멸종반란 XR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피카소 그림에다가 여기에다가 자신의 손에다가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손에다 붙인 케이스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지역 스페인뿐만 아니라 여기는 스페인인데 다른 지역 런던이나 기타 등 이런 데서도 호주나 이런 데서도 똑같은 멸종반란 형태가 나타나 이렇게 했고 이들은 계속 더 과격한 것을 하겠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환경이나 기후 활동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위를 계속 지금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막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좀 이런 과격한 활동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기후에 대한 위협보다는 저는 이 단체에 대한 위협을 더 느끼기 때문이죠. 근데 상식으로는 굉장히 낼만한 문제긴 합니다. XR 기억해 주시고요. 한국에도 지부단체에 있어서 막 청와대 앞에서 활동하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안 본 거라서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잘 안 보는, TV를 안 보네요, 거의. TV 안 보는데 예능 중에서 있을 때 이제 OTT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OTT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제 막 데이트하는 건데 문제는 이 둘이 여성인데 여성을 선택한 사례로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소위 말하는 퀴어죠. 이 퀴어들이라고 그래 성소수자들이 어떤 연애에 대해서 하게 되고 여기 보면 홍석천 씨 눈물 흘리는 거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만 지금 이게 데이트를 하게 될 때 이게 퀴어 베이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퀴어 베이팅의 의미는 이겁니다. 퀴어인 척 하게 되지만은 실제로 이게 편집이나 이걸 통해서 퀴어인 척, 성소수자인 척 이걸 보이게 되는 퀴어를 낚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실제로는 이들이 그렇게 뭐 애정을 느끼거나 그건 아닌데 마치 이들이 애정을 가진 것처럼 편집하고 만들게 됨으로써 마치 이게 성소수자들 캐릭터를 하나의 방송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퀴어 베이팅은 또 하나 이제 퀴어인 척 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사람들하고 어떤 퀴어나 성소수자에 대한 불만을 품거나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해보겠다라는 이런 것에 해당합니다. 자, 자율주행 레벨 5단계 전에 보여드렸던 거죠. 이제 해서 우리나라 지금 3단계까지 갔습니다. 눈도 뗄 수 있으나 시스템 개입 요청에서 오라면 손을 넣어야 된다. 비상시 대처 등을 시스템 운전대 고도 운전 장치 지금 개발 중입니다. 올라가게 되고 레벨 5가 되게 되면 이제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지금은 이제 2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손발은 떼다 눈은 운전환경 해라. 부분 운전자는 넘어가서 이런 기술이 나오게 된 거죠. 바로 자율주행 레벨 분이 국가 표준입니다. 이 국가 표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 단계가 굉장히 높은 단계인데 1, 2에서 3까지는 지금 돼 있다라는 거죠. 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현황 지금 그래서 전에 보였던 상황입니다만 바로 이게 회색지대 전술의 하나에 보여줘요. 이게 내부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외적에서 끼적끼적 건드리고 이제 도발을 하게 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서 저강도 도발이라고 합니다. 고강도 도발, 저강도 도발을 자꾸 반복하는 건데 실제 북한이 우리나라에 했던 방식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런 저강도 도발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본인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게 됨으로써 위협을 하는 시스템을 얘기하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중국이 대만 해협이나 이런 데서 위협을 하는 모습도 비슷하게 보여주죠.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부릅니다. 자, 콘텐츠 산업 전망 키워드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콩고지신 지금 나왔죠. 그 콩고지신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 산업 전망 키워드에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W가 옥션, 이탈주의보 같은 것들, 콤BTI. 워낙 MBTI 유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콩고지신은 콘텐츠에 대해 슬램덩크 유행하다 보니까 이런 콘텐츠가 온거지시 예전 것이 다시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 지금 보게 되고요. 저희는 W 곡선 같은 거 경기 침체에서 이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는 이탈주의부는 이제 소비자들 새로운 걸 받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소비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최근의 추세라고요. 나머지도 보시면 좋겠죠. 롤링 리세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바로 순차 침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롤링 리세션의 얘기입니다. 이게 경제에 대해서 지금 나타났는데 각군의 제각각 침체가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상황 경기 악화가 지금 이렇게 된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하나의 영역이 나오게 되면 이쪽에 이제 굴링 가면서 이쪽까지 다른 영역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쪽의 현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롤링 리세션에 대해서 지금 레저 산업 호황과 길산업 일자리 감소가 한꺼번에 일어나고 서비스 수요 증가는 있는데 판매는 오히려 감소세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혼란스러운 상태라 그러는데 의외로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꺼낸 얘기는 이런 롤링 리세션이 예상이 됐었으나 생각보다 견고하게 미국 경제가 흘러간다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단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당연히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텐트고 막 그림이 있는데 여기 캐릭터들이에요. 조그만 캐릭터들이 세종한국어 3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바로 메타버스 세종학당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안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서 한국어에 대한 어떤 학습도 할 수 있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K컬처를 알리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나서 이렇게 했고 굉장히 귀엽게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해놨다는 건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제 K컬처 메타버스 세종학당이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한 시스템이죠. WMD 대형본드입니다. 이제 핵에 대해서 했는데 합동 전무의장, 참모차장 이렇게 있는데 밑에 보시면 바로 핵 WMD 대형본부 지금 만들어져요. 아까 우리 봤었던 삼축 체계 기억나시죠? 삼축 체계 발전까지 이렇게 되고 다른 스펙트럼이나 우주 영역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본부가 늘어난다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러한 것들 통해서 대형 본부가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전략적 측면에서 핵에 대한 방지가 잘 될 거라는 유추는 가능하겠죠. 자, 이게 아까 봤었던 얘기입니다. 영국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영국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레임덕도 나타나고 영국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브렉렛이라는 표현입니다. 브렉시트로 가게 된 게 리그렛, 후회한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브렉시트를 가게 된 게 영국에 대해서 독립함으로써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제트프 의향이 있다. 왜? 현실의 영국이 너무나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후회감들 실질적인 복귀 효과까지 하게 되면서 실제 브렉시트가 되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켜볼 만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나왔던 문제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첫 번째 유엔 기후변약 협의 제28차 당사국청의 개최가 어디인가 전에 봤었던 거고 이제 가장 의장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정유회사에서 이걸 하게 되고 이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게 되면서 유엔 기후변약입니다. 자,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의 영문 약자 나왔어요. 기업 주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orporate Venture Capital이죠. 벤처 캐피탈이란 개념이 들어가야 되니까 VC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맨업이 Corporate C는 똑같이 있네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라는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쓴다라고 한다면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CVC. 자, 그 다음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발표하는 미국 경제동안 보고서. 경제동안 보고서가 이제 이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있는데 이름에 부르는 거에서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베이지북에 대한 이야기고 블랙북도 실제 쓰는데 이게 정치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인사권에 대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동안 보고서 이전에는 이제 레드북이었다가 베이지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연구원이 그린북 1번 이름을 씁니다. 소비를 통해 나의 가치와 신념을 드러내는 행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돈을 쓰게 됨으로써 타인한테 보여주는 거죠. 나를 표출한다, 나의 의미를 보여준다, 미닝 아웃 표출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소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를 얘기해요. 5번 다음 중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어려운 문제였죠. 공공기관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정부 투자를 통해서 이제 재정전 운영되는 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부 안에 있는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외부적으로 이제 활용되는 기관에 대한 얘기인데 예탁결제원, 강원랜드, 교통기관 역시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만 금융위원회는 내부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닌 공공행정부 산하에 있는 기구죠. 네. 반도체 만들 때 쓰이는 극자회선 노광장치를 독점하고 내려가는 다국적 기업. 이거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자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네덜란드를 어떻게 투자할지 몰라서 못했습니다. ASML이고요. 네덜란드고요. 이제 대만에 있는 TSMC가 가장 1위죠. 삼성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반도체 생산 국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하고 3번이 중요하죠. 7번 조선시대 실학자 연암 박전이 쓴 소설이 아닌 거 민홍전, 양반전, 호질 셋 다 맞네요. 성호사설을 하게 되면 이 성호라는 게 성호
이익 선생이 쓴 이야기입니다. 백과사전 형태를 이제 썼었던 이야기고요. 문답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4번이 해당하지 않죠. 박지원 소설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게 신기하네요. 연합뉴스에서 물었다는 게 이제 신기한데 국사 파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질문한다고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8번 기업의 생산량 증가와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증가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자본 등 생산량보다 생산 증가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나오면 실제로 이제 생산량 그보다 펌핑 돼서 나타나는 효과죠. 규모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이 규모의 경제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조선시대 언론 역할을 담당했던 기관을 오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이게 교과서에는 뭐 3사가 언론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이 언론 역할 그래서 왕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간언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간언이라는 것은 실제 그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는 여기서 좀 더 보완해야 될 걸 얘기하고요. 왕의 자문기구는 홍문관, 왕의 비서기구가 승정원, 사원부는 왕의 어떤 측근이나 이런 것에 비리 감찰기구고 사관원이 바로 이 간언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정원은 왕권 강화 기구고요.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는 이러한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였다라고 부릅니다. 10번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864년, 1949년 체결된 국제조약은 전쟁 희생자 보호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했을 때 전쟁으로 인한 부상자, 병자, 포로들에 대해서 이게 이 협약에 의해서 다시 송환시켜야 된다라고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이 제네바 협약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네바 협약에 준하여 그 전쟁 포로들을 돌려준다, 송환시킨다. 영화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스토리 중에 하나죠. 11번 무지개 깃발과 함께 동성애 사회를 상징하는 표시군. 그래서 실제 이 무지개 모양이 이렇게 있어서 보여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상 나오는 게 핑크 트라이앵글입니다. 그래서 어떤 퀴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동성애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분홍색 이 삼각형이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핑크 트라이앵글의 모습 예전에는 이게 어떤 낙인처럼 찍어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거기에 저항한다라는 의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2번입니다. 12번 관객이 직접 그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연 형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관객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갑자기 범인이 바뀌기도 하고요. 내용이 바뀌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배우들이 여기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는 대화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머시브 공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극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연기라는 배우들 사이에 이제 관객을 두기도 해서 이게 참여를 하기도 하고 관객 모독도 이제 이런 일 중에 하나죠. 공연 중에 하나입니다. 관객을 모독한다가 아니라 그런 주제 있는 연극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공연이죠. 13번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그러니까 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예상보다 실적치가 매우 낮아지게 됨으로써 미친 주가나 이런 것들 굉장히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게 삼성에서 이제 발표하면서 어닝 쇼크 왔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어닝 쇼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프라이즈는 그거보다 또 놀랍게 많이 증가한 경우를 얘기하고요. 14번 축구 경기 한 명의 선수 한 경기에 3득점을 하는 것을 뜻한 용어. 여기서 이게요. 그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차이가 클 거예요. 이런 문제를 내? 라고 할 텐데 여러분 생각보다 스포츠의 이런 기본적 지식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거는요. 잠깐 남성 간 여성 간의 약간의 차별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남자들 입장에서 이걸 왜 내지? 정말 했더니 너무 쉬운 걸 냈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커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이 남자들이 잘 대답 못한 영역도 있어요.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해트트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른 것도 뭐 유명합니다만 여기서 이름에서 약간 또 느껴지는 것도 멀티골이 아니겠다라는 거, 발롱도는 상이다라는 거 유추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행동을 변화시킨 유연한 방식의 전략이라고 나왔어요. 경제 이론인데 여기 낙인과 비행하위 문화 깨진 유치원 셋 다 일탈 이론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지적이 나온 건데 너찌 이론은 쿡쿡 찌르다 해서 어떤 행동의 요청을 변화시키거나 하는 것들 이야기입니다. 2번이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 다크너찌라고 했어요. 쿡쿡 찔러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경우, 유도하게 되는 경우, 잘못된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나왔죠.
16번 우선순위로 둔 상품 아낌없이 소비, 후순위의 상품에는 돈을 쓰지 않는 소비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겠다는 거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산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 외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가치를 못 느끼고 하게 되는 거. 엠비 슈머에 대한 이야기죠. 자, 정부의 부당한 행정조치 감시하고 조사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 제도를 거의 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환류를 받을 때 항상 활동하는 게 바로 이 옴부즈만 제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 정부의 모든 부서에는 이 옴부즈만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요. 우리가 어떤 평가하는 거예요. 시청자랜다.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시민들 게시판 같은 것도 있고, 시청자는 방송국에 대한 얘기인데, 그나마 어떤 옴부즈만의 사례라고 볼 수 있죠. 18번 조선시대 정제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예, 정조라고 한다면 실제로 업적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영제업적과 비교해서 영제업적이 틀린 게 될 겁니다. 자, 1번 보게 되면 규장각을 실시하고 인재 증여했다. 규장각이라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하고, 이 규장각을 만들면서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관리를 했었죠. 그래서 정경 워낙 왕권에 대한 다툼이 심했던데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새로 들어오는 어떤 인재들을 갖고 규정강에 놓고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서 자기 편을 끌어들이게 된 거죠. 직전법 세조고 의정부 서사제는 세종대왕이고 대전해통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같은 경우 왕의 업적인데 이 정도 수준까지 문제가 나오네요. 네. 19번 연극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금 보게 되면 하나 느낌이 올 겁니다. 연극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은 뭐가? 관객과 배우는 항상 있어야 되겠죠. 관객과 배우가 있는데 무대와 희곡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실제 연극을 위해서 필요한 각본은 필요하겠죠. 무대는 어디든지 무대가 될 수 있다니까 무대는 3요소에 해당하지 않고 그의 수단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3번이죠. 20번 프랑스 작가로 소설 페스트를 집필했으며 1507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사람.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페스트라는 소설 자체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더 유명해요. 알베르 까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스트와 이방인. 생각보다 두껍지 않고 읽을만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 다른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네요. 네. 21번 정부의 소관 상황에 따라 공식 문서를 뜻하는 영어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의 공식 문서를 해서 이것을 출간하였다, 발간하였다라고 해요. 정부의 백서라고 부르죠. 이 백서 같은 경우는 어떤 소관 상황이나 필요한 내용들을 정비한 내용이 굉장히 두껍게 나와요. 그래서 예. 22번 외국 자본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현상을 뜻하는 영어는, 외국 시장이 우리나라 들어서 완전히 없게 된다라고 한 거는 뭐냐면 실제로 이 효과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이제 뭐 우리나라가 밥상 다 차려놨는데 외국이 다 가져가는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게 외국은 아닌데 이런 사례도 있어요. 로스쿨 지방대 로스쿨이 전부 다 누가 장악하냐면 상위권의 장학금을 서울의 스카이 학생들이 가고 장악한다 이런 말도 있죠. 일종의 1분던 효과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외국 자본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돼서 모든 걸 다 가져가요. 상을 다 가져가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윈블던 밥상은 차려놨는데 외국 선수들이 다 상을 가져가니 손해다라고 하는 그 효과가 3번이죠. 24번 조선의 궁궐로 본래 이름은 수관궁으로 세종이 태종을 모시기에 지은 그 이름은 나왔습니다. 세종이 태종을 모시게 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다가 조선의 궁궐을 했다. 대표적인 바로 창경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관궁이라고 불렀었죠. 23번 비경제 활동 인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보면 비경제 활동 인구다라고 한다면 실제 경제 활동 생산 가능 인구긴 한데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학생이나 종교단체 종사 가정주부들은 연령이 됐을지라도 실제 참여하지 않는데 여기는 실업자 같은 케이스는 구직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에 집어넣고 그 중에 실업자로 분류하게 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준비한 문제들 한 번 더 잘 풀어보시고요. 이번에 나온 내용들 같은 경우 따로 암기를 할 만한 건 별로 없습니다만 키워드들 제가 준비한 거 다른 것들 사례들 봐야 될 것들도 한꺼번에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